서비스라는 말을 들은 사람들은 거의 모두 공짜라는 이미지부터 떠올립니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서비스라는 말의 의미를 가볍게 여기죠. 하지만 과연 서비스의 가치마저도 보잘것없을까요? 그건 절대 아니죠. 여러 분야가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펜션 사업에서 서비스가 미치는 힘은 매우 큽니다. 월풀이나 스파는 물론이고 풀빌라마저도 누를 정도로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죠. 그래서 서비스에 대한 기대감이 전혀 없던 손님들조차 무언가 특별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순간 펜션의 모든 면을 다르게 보기 시작합니다. 이런데도 정작 펜션을 운영하는 우리들은 그저 귀찮고 돈도 되지 않는 일줌으로 치부해버리고 말죠. 그래서 이번 편부터는 펜션의 서비스가 가지는 의미와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그럼 더 이상 시간 끌지 말고 곧바로 본론에 들어가죠. 요즘은 펜션에서도 어메니티라는 말을 심심찮게 듣습니다. 사전적 의미로는 생활 편의시설이지만 호텔 같은 시설에서 제공되는 부가 서비스를 통칭해서 어메니티라고 부르죠. 물론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어메니티는 모텔에서 작은 봉투에 담아 나눠주는 샴푸나 일회용 칫솔 같은 세면도구들이죠. 그렇다면 펜션에서는 언제부터 어메니티라는 말을 썼을까요? 풀빌라 같은 고급 펜션이 등장하면서 호텔식 침구나 일회용품을 제공하는 곳들이 늘어나면서부터 어메니티라는 용어가 등장했죠. 하지만 당연히 그 이전에도 펜션에는 치약이나 비누 같은 것들은 늘 비치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님들은 좀처럼 손을 대려고 들지 않았죠. 이건 또 왜 그랬을까요? 어딘가 모르게 불결하고 찜찜해 보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건 단지 샴푸나 린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수건의 숫자나 청결은 물론이고 침대에 깔린 이부자리조차 믿을 수 없었죠. 그래서 나름 믿을 수 있는 호텔식 침구와 어메니티를 제공하는 펜션이 상대적으로 인기를 끕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이런 서비스가 등장했다는 자체가 안타깝고 우스꽝스럽죠. 펜션이 숙박업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를 떠나서 애당초 펜션은 호텔이나 리조트와는 경쟁이 어려웠습니다. 시설의 규모는 물론이고 수익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나 운영 방식 자체가 아예 다르기 때문이죠. 특히 서비스 면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일단 호텔은 객실 판매 말고도 다양한 방식으로 매출을 올립니다. 식음료 객장이나 세미나와 결혼식 같은 각종 행사 등을 통해 얻어지는 수입이 이따금 객실 판매를 웃돌기도 합니다. 리조트나 콘도미니엄은 훨씬 다양하죠. 스키장이나 워터파크 같은 부대시설은 물론이고 다양한 패키지 상품을 무궁무진하게 만들어냅니다. 운영 방식도 마찬가지죠. 호텔을 찾는 손님들은 맨몸으로 투숙해도 아무런 불편이 없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제법 많은 돈이 들긴 하죠. 하지만 이와 정반대로 펜션은 오로지 객실을 팔아야 돈을 버는 구조입니다. 바베큐나 추가 입실료 같은 자잘한 부수입을 빼면 객실 판매 말고는 답이 없죠. 수준 높은 서비스를 위해 직원을 따로 뽑거나 별도의 시설을 갖추기도 어렵습니다. 이런 형편이다 보니 호텔이나 리조트처럼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긴 더더욱 힘들죠. 심지어 요즘은 흔해졌다는 호텔식 침구나 일회용 어메니티를 제공하는 펜션 역시 얼마 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대다수 펜션에서는 싸구려 샴푸나 린스를 제공하고 있고 침구 역시 계절마다 이불을 바꿔주는 정도가 고작이죠. 심지어 낡아서 색이 바랜 수건이나 전날 썼던 이불을 빨지도 않고 몇 번 털어서 다시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래선 곤란하죠. 호텔식 침구나 일회용품 그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손님들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처럼 펜션이라고 부르진 않지만 외국의 민박사업도 상당한 규모라고 하더군요. 단기 임대업이라고도 불리는 시설들이 호텔 못지않게 주목을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미국이나 유럽의 소비자들도 호텔과 같은 기업형 숙박시설은 너무 삭막하고 딱딱하다고 느끼는가 봅니다. 그래서 보다 이색적이고 사적인 교감을 주고받는 민박이나 에어비앤비 같은 시설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실제로 체험해본 적은 없지만 넷플릭스나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들을 보면 우리와 비슷한 면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더더욱 놀라운 건 이런 영상들 속에서 펜션의 서비스에 관한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를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펜션이 많은 사랑을 받게 된 배경에는 색다른 시설뿐만 아니라 주인과의 사적인 교류도 한몫 단단히 했죠. 비록 남의 집이긴 해도 전원생활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와 주인의 따스한 한대는 호텔이나 리조트에서 접하던 서비스와는 사뭇 달랐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펜션은 크게 달라지고 맙니다. 규모와 시설은 호텔만큼 크고 화려해졌지만 서로가 주고받던 인간적인 교감은 자취를 감추고 맙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펜션을 이용하던 손님들의 입장도 바뀝니다. 내가 낸 돈만큼 대접받는 게 당연하다고 여기기 시작하면서 자그마한 불편조차 참으려고 들지 않는 경향이 커졌죠. 월풀이나 실내풀 같은 화려한 시설이 펜션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 펜션을 찾는 손님들에게 건네는 감사의 표시와 세심한 배려가 진정한 의미의 서비스죠. 손님들이 미처 챙기지 못한 양념이나 간단한 먹거리만 제공해도 사소한 불평불만쯤은 사전에 잠재울 수 있습니다. 돌아가는 손님들에게 옥수수나 삶은 달걀 몇 개만 쥐어줘도 우리 펜션이 친절하다는 입소문은 금세 퍼지죠. 실제로 초창기 펜션에서는 이런 광경을 흔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이런 정겨운 모습을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어졌죠. 다들 귀찮아진 건지 아니면 손님들에게 굽신거린다고 여겨서인지는 몰라도 모든 걸 돈으로만 해결하려는 경향이 커졌죠. 새롭게 펜션을 시작하려는 사람들이 고급 펜션만 부르짖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은 벌고 싶지만 손님들 비위까지 맞추긴 싫다는 거죠. 그래서 서비스 역시 눈에 띄는 시설이나 따로 돈을 받는 것들에만 관심을 둡니다. 하지만 과연 이게 올바른 방식일까요? 노천탕이나 실내풀은 물론이고 브런치나 조식도 당연히 객실 요금에 포함되어 있다고 굳게 믿던 손님들은 제대로 뒤통수를 맞은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돈을 내야 온수풀을 쓸 수 있고 조식이나 브런치도 가격이 매겨져 있기 때문이죠. 이러니 손님들을 만족시키기는커녕 욕만 먹기 일쑤입니다. 차라리 소박하게 감자나 옥수수 몇 개를 쥐어주던 때보다 서비스 효과는 크게 줄었죠. 물론 손님들도 제대로 돈값 하는 서비스였다면 딱히 큰 불만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진정한 감사와 배려가 엿보이지 않는 서비스는 주인이 돈 욕심에 불과하다고 여기게 만들죠. 그래서 펜션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형식보다 내용, 내용보다는 사람이 먼저라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호텔이나 리조트처럼 서비스로 돈을 벌 생각은 버리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이상하지 않나요? 거의 모든 풀빌라가 온수 비용을 따로 받고 브런치나 조식도 돈을 받는 곳이 많지 않냐는 의문이 들죠. 그렇다면 온수 비용이나 돈을 받고 조식을 파는 이유는 뭘까요? 온수요금을 받는 이유는 별거 없습니다. 그저 풀빌라를 만들고 싶다는 욕심만 앞섰지 운영이나 관리까지 고민해보지 않아서 벌어진 코미디죠. 사실 날마다 실내풀을 청소하고 따뜻한 온수까지 채워놓는다는 건 절대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심지어 한여름을 빼면 모든 손님이 사시사철 수영장을 쓰지도 않죠. 그래서 실내풀을 쓸 손님들에게만 따로 돈을 내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물론 주인들의 노림수도 돈벌이는 아니었습니다. 그보다는 될 수 있으면 수영장을 쓰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이 깔린 일종의 고육지책이었죠. 그렇다면 조식이나 브런치도 마찬가지일까요? 이건 또 아닙니다. 맨 처음 조식 서비스가 펜션에 도입되었을 때만 해도 식빵이나 컵라면 정도가 전부였죠. 하지만 어느 순간 브런치라는 근사한 이름으로 아침을 파는 펜션이 하나둘 등장했을 뿐입니다. 이런데도 앞뒤 맥락을 모른 채 뒤늦게 뛰어든 사람들은 그저 펜션 업계의 오래된 관행쯤으로 알고 있죠. 100번 1000번 양보해서 이런 방식이 관행이라고 쳐도 굳이 이런 방식을 따라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오히려 지금껏 잘못 이어져 내려온 그릇된 관행이라면 지금 당장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그뿐만 아니라 펜션 서비스에 대한 인식 자체도 바꿔야 합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말이죠.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펜션은 서비스로 돈을 벌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음식이나 부대시설로 돈을 버는 건 충분한 시설과 전문 인력을 갖춘 호텔이나 리조트에서나 가능한 얘기죠. 그렇다고 그저 보여주기식의 서비스에 그쳐서는 더더욱 곤란합니다. 펜션의 서비스는 객실 판매는 물론이고 광고 효과까지 노릴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려야 합니다. 하지만 펜션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서비스라고는 바베큐나 조식 정도가 전부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호텔식 친구나 어메니티가 나름 훌륭한 서비스라고 평가받을 정도죠. 하지만 서비스의 개념을 확장하면 건축이나 인테리어는 물론이고 가구나 전자제품, 심지어 객실의 요금에 이르는 모든 요소가 펜션의 서비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펜션의 서비스 개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건축이나 인테리어도 서비스 개념을 녹여야 하고 눈에 띄는 부대시설이나 각종 생활 편의시설로 고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객실에 비치된 다양한 객실용품도 별다른 노력 없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효과가 있죠. 하지만 이런 식의 물적 서비스만으로는 우열을 가리기 힘들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많은 돈을 투자한 펜션과의 경쟁에서 승리하긴 힘들죠. 이와 달리 바베큐나 조식, 웰컴 서비스처럼 사람의 손을 빌리는 서비스는 다릅니다. 비록 몸은 힘들지만 남들은 쉽게 흉내내기 힘든 우리 집만의 독특한 서비스 노릇을 할 수 있죠. 손님들 입장에선 비슷한 수준이라면 서비스가 좋은 펜션을 예약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서비스가 좋다는 사실은 어떻게 알까요? 먼저 다녀온 손님들의 입소문이 판단의 근거가 되겠죠. 솔직히 건축이나 인테리어에 대한 호불호는 조금씩 엇갈립니다. 월풀이나 스파 같은 부대시설이나 생활 편의시설 역시 마찬가지죠. 하지만 입실한 순간 테이블에 올려진 멋진 다가 세트를 발견하거나 다른 펜션에선 볼 수 없었던 독특한 바베큐를 경험한 사람들은 다들 입을 모아 칭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에서 질 좋은 서비스가 객실 판매를 부추기는 동시에 우리 펜션을 돋보이게 만들 홍보수단이라고 말한 이유도 바로 이런 점 때문이죠. 물론 이런 식의 질 좋은 서비스가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지는 건 아닙니다. 시행착오도 많이 겪지만 몸도 마음도 고달프죠. 그래서 다들 돈 많은 손님을 상대하는 손쉬운 방법을 택합니다. 요즘 비대면 펜션이 부쩍 늘어난 이유도 비슷한 맥락이죠. 실제로 비대면을 원하는 손님도 많은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이 역시도 안타깝기 그지없죠. 과연 손님들이 비대면을 원하는 이유는 뭘까요? 남들에게 간섭받기 싫을 수도 있지만 어쩌면 불친절한 펜션 주인들과 마주치고 싶지 않아서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비대면으로 운영되는 펜션조차 손님들을 위한 세심한 배려가 없으면 살아남기 힘듭니다. 심지어 이런 배려와 충분한 서비스가 뒷받침되지 못하면 주인은 낯짝도 비치지 않는다고 욕먹기 딱 좋죠. 돈 많은 고급 손님이라는 허상에서도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풀빌라를 차리려는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실제로 돈 많고 점잖은 손님은 좀처럼 만나기 힘들죠. 그나마 가뭄에 콩나듯이 우리 집을 찾는 졸부들의 까탈스러움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앞뒤 없는 변덕과 단 1초도 참아내지 못하는 까다로운 성격 말이죠. 심지어 여러분이 함부로 낮춰 부르는 싸구려 손님조차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낸 돈만큼 대우받으려는 심리는 지갑의 두께와는 무관하죠. 그리고 이런 심리는 고급스러운 시설을 전면에 내세운 값비싼 펜션에서 유독 도드라지게 나타납니다. 그뿐만 아니라 혹시 좋지 않은 입소문이라도 나면 매출은 한순간에 바닥을 치죠. 손님들과의 인간적인 교류가 있었다면 사전에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사소한 오해 때문에 벌어지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 어느 자리에서건 펜션은 단골이 없다고 말해왔었습니다. 하지만 단골을 만들 줄 아는 펜션도 꽤 많습니다. 따스한 환대와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받은 손님들은 높은 확률로 단골이 되죠. 이런데도 단골이 없다고 말하는 이유는 그저 화려한 시설에만 기대어 손쉽게 돈을 벌려는 펜션들이 너무 많아서 그랬던 겁니다. 이런 펜션에 단골이 있을 턱이 없죠. 어차피 우리보다 더 크고 화려한 펜션은 사방에 널리고 널렸다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은 아닐지 몰라도 결국은 새롭게 만들어지는 신축 펜션에 속절없이 밀려나고 말죠. 하지만 이와 정반대로 기본기에 충실한 펜션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받은 손님들의 끊임없는 입소문이 만들어주는 힘이죠. 이건 절대로 돈으로 해결하기 힘든 나만의 무기가 됩니다. 어떠신가요? 펜션의 서비스가 가진 진정한 의미를 조금이나마 이해하셨나요? 그렇다면 다음 편에서는 구체적인 서비스 방법에 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펜션 프로젝트 팀 로직이었습니다.